안녕하세요. 세금통찰 김세무사입니다. 부가세 신고 때마다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지 하신 적 있으시죠? 오늘은 일반과세자 부가세 세액계산 구조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고 이 몇 가지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이 납부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구조 자체는 매출 관련된 세액에서 매입 관련된 세액을 빼고 그리고 어 몇 가지 공제 사항을 차감해 주고 그리고 인제 어 페널티가 있으면은 가산세를 가산하고 최종적인 세액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입니다. 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결정하는 요소는 세법상 어 인정되는 적격증빙이에요. 이 적격증빙이란 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세금계산서 많이 들어보셨죠? 네.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것 자체가 부가가치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. 그리고 신용카드, 그리고 현금 영수증, 어 요것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총 이제 대표적으로는 그 세 가지가 세금계산서, 그리고 현금 영수증, 그리고 신용카드 요 세 가지가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보시면 되세요. 자, 그럼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출을 결정하는 요소는 사업자분들이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뿐만 아니라 저희 소비자 상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 또한 발생하죠. 네. 그 부분이랑 이제 현금을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매출. 그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크게 이 매출세액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 나와 있는 영세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하는 경우 이제 수출 기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인데 말 그대로 영세율이기 때문에 뭐 법인세나 어 뭐 종합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부가가치세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매출입니다. 네.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 6 개월에 한 번씩 확정 신고만 하지만 그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 소규모 법인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3 개월에 한 번씩 신고를 하기 때문에 어 예정 신고 때 누락했던 매출을 확정 신고 때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가적인 매출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매출세액은 당연히 어 가산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늘리는 금액이 되는 거죠. 그러면 그러면 '부가가치세를 줄이려면 매출세액을 줄이면 되겠네.'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매출 누락이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정확하게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매입세액으로 넘어가서 이 매입세액을 결정하는 요소 또한 어 사업주분들이 물건이나 뭐 이제 고정자산, 뭐 고정자산이라 하면은 뭐 기계장치가 될 수도 있고 뭐 비품 같은 뭐 그런 장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. 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방송 장비가 될 수도 있죠. 네. 그렇게 인제 사업과 관련해서 현금을 지출하시고 어 세금계산서를 수치를 하시면 그 부분이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매입세액으로 인정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사업적으로 지출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치를 해야 된다는 말은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어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뭐 신 사업용 카드를 이용해서 물품을 사시더라도 이 매입세액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어 저희가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 즉 이제 사업자용으로 받으시면
매입세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소규모 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 예정 신고 때 만약에 반영을 하지 못한 어 매입세액이 있다면 확정 신고 때 반영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, 매입세액으로. 네. 그 부분 또한 매입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죠. 여러분들 그런데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인정을 받는 건 아니에요. 적격 증빙을 수치를 하더라도 어 접대비나 뭐 면세 관련된 매입이나 그리고 사업과 관련 없는 그런 지출, 그리고 승용차 관련된 승용차의 구입이나 뭐 유류비,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가장 자주 이제 물으시는 부분 중 하나가 왜 인건비 급여 처리했는데 직원들한테 급여 준 거는 공제가 안 되나요?" 네. 저희가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면서 직원들한테 세금계산서나 뭐 현금 영수증이나 아니면은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는 않죠. 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저희 인제 부가가치세법상 인정되는 이제 계산할 때 고려하는 항목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, 이 세 가지를 위주로 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는 부가가치세 때 고려되는 항목이 아닙니다. 그 부분은 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때 비용으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. 이번 달 매출이 1,000만 원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1,000만 원의 매출 중에 100만 원은 이제 매출세액으로 그 거래 상대방한테 징수를 하잖아요. 그러면 그 100만 원이 매출세액이 되는 것이고, 그리고 매입을 500만 원을 했다고 하면은 저희가 부가가치세로 50만 원을 추가로 이제 그 거래 상대방한테 지불을 할 겁니다. 그렇게 되면 매출세액은 100 이고 100 원이고 이제 100만 원이고, 그리고 매입세액은 5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5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. 그런데 그 매입한 500만 원 중에 이제 매입세액이죠. 매입세액 50만 원 중에 접대비나 면세 사업 관련된 지출이나 뭐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 있거나 승용차 뭐 유류비가 있거나 뭐 이런 항목들을 합쳐 가지고 뭐 이 50만 원 안에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. 그러면은 그 10만 원은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차감하는 게 아니라 이 50만 원에서 10만 원을 제한 40만 원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은 60만 원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. 자, 여기까지 하면 대부분의 부가가치세는 결정이 됩니다.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거의 80% 이상 부가가치세가 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, 여기서 추가적으로 부가세법상 혜택인 뭐 추가적인 공제를 받게 되면은 세금을 추가로 더 절세할 수 있는 항목이 생기는 거죠. 자, 그럼 대표적인 경감공제세액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은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세요. 네. 그리고 어 직전 연도에 인제 어 직전 연도 뭐 매출이,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매출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세액 공제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. 네. 그 일정 부분 세액 공제란 인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뭐 한 건 발급하면 200 원의 세액 공제를 해 주는데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인제 세액 공제를 해 주게 돼 있어요. 네. 그 부분을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라고 표현을 하고요, 세법상. 네. 이게 한 건당 200원 인정해 주는데, 예를 들어서 뭐
전자세금계산서를 많이 발급하는 3억 원 직전 연도 3억 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경감공제세액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발해 반 이제 큰 효과가 발생되는 부분은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발행 세액 공제입니다. 네. 이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는 저희 이제 매출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액계산서 외에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가지고 발생되는 매출이 있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어 그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추가적으로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발행한 금액의 1.3%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세액 공제는 개인 사업자만 가능하고요. 그리고 무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간 1,000만 원을 한도로 받을 수가 있어요. 네. 어 즉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발행한 매출이 1,000만 원이면 그중에 1.3% 어 지 13만 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를 해 주게 돼 있는 거죠. 이게 뭐 1억 원이면은 뭐 매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발행한 매출이 뭐 1억 원이라면은 뭐 130만 원. 네 이렇게 공제가 되는 겁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감공제세액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세액 공제는 가장 효과가 큰 절세 항목이라고 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예시를 다시 정리해서 살펴보면 매출이 1,000만 원이 발생하면 매출세액은 100만 원이죠. 네. 그리고 매입이 뭐 500만 원 발생하면은 매입세액은 50만 원이 될 겁니다. 그러면은 납부세액이 50만 원으로 인제 결정되게 되는 건데 여기서 1,000만 원에 대한 매출이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로만 이제 이루어져 있다면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발행세액 공제를 13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매 13만 원을 추가적으로 차감을 해 주게 되는 거죠. 그래서 50만 원에서 13만 원을 차감한 37만 원이 이제 납부세액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기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세금에서 발급 세액공제 그리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요러한 항목들이 해당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소액 정도 더 이제 공제를 더 받을 수가 있으시게 되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세금이 가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 바로 가산세죠. 네. 어 가산세는 말 그대로 사업주분들한테 뭔가 페널티예요. 사업주분들이 잘못하게 되면 부담해야 될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뭐 납부까지 안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가산세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 매출과 매입 관련돼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뭐 적절한 세법상 정해진 기한 내에 발급을 하던 발급을 하거나 아니면 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 가산세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매출과 매입 관련해 가지고 증빙을 잘 수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기적절하게 발급하고 수취하는 게 어 세금을 네 불필요한 그 페널티를 받지 않는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제가 부가가치세 관련해 가지고 어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. 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그리고 차감 항목인 경감공제세액을 차감하고
그리고 뭔가 이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가산세를 가산하고 어 최종적으로 부담할 세액이 확정이 되는 건데,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에 있어서 세법상 적격 증빙인 세금계산서, 그리고 신용카드, 그리고 현금 영수증, 이 증빙을 어 명확하게 발급하고, 그리고 제때에 수치를 해야 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진다. 네. 그리고 이 공제 항목인 전자신고세액공제,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,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, 요 부분을 꼭 받아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. 여기까지가 포인트가 되겠는데요. 네. 무엇보다 이 부가가치세 부분은 세무 대리인이 뭐 챙겨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, 사업주 분들께서 어 매출과 매입이 발생할 때 꼼꼼하게 챙겨야만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 포인트들이 더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 뭐 일일이 다 챙기시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, 뭐 최소한 뭐 한 달에 한 번, 뭐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저희 홈택스 들어가 보면은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, 아니면은 뭐 카드 내역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아니면 기장을 맡기고 계시다면 세무대리인 담당자한테 "어떤 매출세금계산서, 어떤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이 됐나요?" 생각나실 때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줄 것입니다. 부가세는 누가 얼마나 적격 증빙을 꼼꼼히 챙기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 오늘 영상 꼭 한번 포인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